4번이 꼭 한번 체크해보세요. 한번은 적어줄게요. 네, 걸린 시간하고 그동안의 시간하고 그 뭐라고 다시? 걸린 시간에 그동안의 시간을 괜찮아요. 그동안의 시간? 그동안의 시간? 오케이, 보자. 걸린 시간 영역을 걸린 시간에 그동안에 미치잖아요. 아, 그럼? 예요 15초. 최인 안경 어쩌는데? 다시 오늘 따오고 싶어서 네, 우리 자, 점수 배점은 1번에 17점, 2번에 2점 플러스 2점, 3번에 4번에 3점이에요. 2번은 이게 보너스 점수예요. 이게 총 점을 예로 따질 거예요. 이렇게 예로 따지면 어떻게 돼요? 27점이 총점수고 여기서 7을 곱하면 16점 되면서 17점부터 뭐가 된다? 패스라고 보시면 돼요. 17점이 안 되면 다음 주에 좀 일찍 와서 재시험을 봐야 돼요. 재시험은 이 시험이랑 거의 비슷해요. 답이 없어요. 저거 있잖아요, 지금. 4번 잠깐만. 4번 이거 계산을 좀 해줄게요. 50m 나온 근거는 뭐예요? 가장 멀리 떨어지면 이만큼이지, 이만큼. 이 밑면적이 50m가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3번에서 뭐예요? V는 V0 더하기 AT라는 공식을 쓰면 잘 들어가요. 왼쪽으로 40이니까 마이너스 40을 나오고 처음에 플러스 20이죠? 마이너스 4t 되는 각도가 왼쪽이니까. 그럼 4t는 얼마 되죠? 60이니까 t가 몇 초 난다고 해서 15초가 나온다. 15초. 계산 이해가 되나요? 네, 안 되나요? 정리해 보시고 정리가 되셨으면 문제편을 꺼내서 문제 어떻게 하는 것을 꺼내고 하나 몇 개만 풀어줄게요. 몇 개만 풀어주면 28장을 따로 28장.
그림과 같이 직선들에서 자동차 A, B가 기준선 P를 각각 V랑 m/s 순으로 동시에 통과한 후 각각 평균이 증가하는 등가속 노동을 해서 동시에 기준선 Q를 통과한다. 가속도 크기는 A가 B의 2배이다. 이 가속도를 2A라고 한다면 이 가속도는 A가 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게 나와 있어?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거리만큼 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좀 자세히 보면 첫 번째 S는 V 더하기 V0의 T라는 공식을 써보면 A의 경우에는 L은 어떻게 돼요? 2분의 V 더하기 5V 곱하기 T가 되고 B도 어떻게 돼? L은 2분의 5 더하기 V 프라임 곱하기 T 뭐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 둘이 같다고 놓으면 여러분 똑같은 거 다 나누면 TT 나누면 5 더하기 V 프라임은 6V다 뭐 이렇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두 번째는 가속도는 걸린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다. 이걸 이용해보면 A의 경우에는 뭐예요? EA는 뭐 T분의 4V죠? 이거 빼기 2한 거예요. 얘들아? B의 경우는 뭐예요? A는 T분의 V 프라임 마이너스 5가 되는데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어디다 넣어요? 여기다 쭉 넣어요. 쭉 넣으면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T분의 V 프라임 마이너스 5는 4V가 되죠. 아이고 T분의 4V가 되죠. 그럼 T 날리고 얘도 약분하면 V 프라임 마이너스 5는 2V가 된다. 이렇게 20과 20 두 개를 서로 뭐 한다? 연립을 하시면 돼요. 연립을 하시면 돼서 연립해서 뭘 구해라? V 프라임을 구해 보셔라. 아시겠죠? 원래 이거 말고도 좀 더 간단하게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일단 차근차근 이렇게 한번 정리를 연습해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려웠던 친구들은 정리해보시고 29번으로 따라오세요. 선생님과 그림을 그릴게요. 이 29번 A가 기준선 P를 V0로 통과하는 순간 P에 정지되던 자동차 B가 출발 시작했다. A가 기준선 R을 통과하는 순간 B는 3V0로 통과하고 있다. 여기 거리는 L이고 뭐 L로 이렇게 갔다 이렇게 있죠. 그럼 일단은 첫 번째 여기서 속도를 그냥 V라고 일단 해놨어요. V라고 해놓고 뭐 할 거예요? 또 S는 2분의 V 더하기 V0의 T 라는 공식을 써볼게요. 그럼 A는 시켜보자. 이승현씨 A는 얼마나 이동했어요? 여기서까지 이동한 거리 0? 네. A가 이동한 거리 여기서까지 2L은 해보자. 2분의 불러봐. 이거 해서 여기다 넣어봐. A의 처음 속도? 낮은 속도 선생님 뭐라 적어놨어? 시간이 그냥 T라고 하면 되고 B는 이동이 안 해봐라. 2L 같은 소리로 바꿔줘. L L은 2분의 0 곱하기 3 0 그렇지. T 이렇게 되죠. 그럼 얘를 여기다 뭐 하면 돼 여러분?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2 곱하면은 3V0는 2분의 V0 더하기 V가 되죠. T를 날렸어요. V는 얼마 나와요 여러분? 5V0가 나와요. 5V0. 여기서 또 T도 나오죠. T는 또 얼마 나와요? 이거 넘기면은 3V0는 얼마 나와요? 2L이 또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두 번째 가속도는 걸린 시간분의 속도 변화를 해보면 A의 가속도는 얼마예요? T분의
V0 마이너스 V0 하면 되고 B의 속도는 뭐 해요? T분의 3V0 하면 되죠. 나중에 빼기처럼 하면 누가 더 커요? A가 더 크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가속도가. 그럼 기억이 맞아 틀려? 맞았지? 이형도 맞았고 이의 속도 맞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좋아요. 그 정도까지 하고 또 질문 있는 사람은 따로 하셔도 되고 시간 해도 되고 아니면 다음 주 좀 일찍 와도 되고 여러분 이렇게 와 있으니까 질문하셔도 돼요. 그 제시형 대상자는 진짜 이것만 좀 준비해오면 돼요. 얘랑 비슷하게만 낼 거니까 내가 보시고 좋아요. 진도 나갈 거예요. 이론편을 꺼내 보시면 돼요. 이론편에서 우리는 27페이지에요. 27페이지. 뉴턴의 운동 법칙입니다. 운동 법칙. 오늘 수업은 여러분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주문이만 복잡하면 질문도 하고 해야 돼요. 헷갈리는 질문도 하고. 근데 이게 개념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이게 적용하는 게 조금 복잡할 뿐이지. 일단 첫 번째 누가 증명합니까? 관성의 법칙입니다. 관성의 법칙. 다 드러나갔을 거라 믿어요. 관성의 법칙에서 첫 번째 알아야 할 건 뭐예요? 관성이란 이 성질이야. 이 성질은 좌라 중요해. 관성이 뭐예요? 관성은 물체가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라고 알고 계십니다. 물체가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야, 성질. 여기서 이거를 뭐라고 짓거리는 친구들이 많아요. 물체가 운동을 유지하려는 이러면 안 돼요. 개망하는 거예요. 힘이 아니고 성질. 그러면은 이제 또 간단해지. 관성의 법칙은 뭐예요? 관성의 법칙은 R자임이 0이에요. R자임이 0일 때 그때 물체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운동 상태는 뭐가 할게요? 물체는 그때 정지하거나 아니면 또 뭐하고 있게요?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어요. R자임이 0일 때. 반대로 물체가 정지하거나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건 물체에 작용한 R자임이 얼마나 뜻이야? 0이라는 뜻이다. 이거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끝이야. 이게 관성의 법칙. 끝이죠. 다시 한번 정리해봅시다. 관성의 법칙이란 게 뭐라고? 물체한테 작용하고 있는 R자임이 얼마일 때? 0일 때 물체는 정지하거나 등속 운동하고 있을 거라고. 반대로 우리가 물체가 정지하거나 등속 운동하고 있다는 정보를 보면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이 얼마다? 0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R자임 뭔지 아시죠? 힘을 다 더한 거. 자, 그 다음에 이걸 얘기 안 했거든요. 관성이라는 성질은 여러분 다 아시죠? 뭐에 비례하니까 이 성질은? 자, 예를 들어 선생님이 이 분필의 운동 상태를 바꿀 거야. 이렇게 슉 바꿔버려. 이거랑 선생님이 책상을 이제 정지하고 있는 이 책상을 운동시킬 거야. 어느 경우가 더 힘이 많이 들어? 뭐가 더 어렵겠어? 뭐를 움직이는 게 더 어려워요? 아니, 넌 둘 다 쉬운데? 이게 어렵네? 아, 신기하다. 책상이 더 어렵겠죠. 왜? 책상이 뭐가 더 크니까? 질량이 더 크니까. 이 관성이라는 성질은 질량에 비례한다고. 아니 막말로 여러분이 운동하고 있는 어떤 장난감 자동차를 멈추게 하는 거랑 운동하고 있는 열차를 멈추게 하는 거랑 뭐가 더 어렵겠냐고. 선생님 뭐가 더 어려워? 잘 모르겠어? 비춰지 그렇죠. 모르면 시작 한번 연습해 보라고 하려고 했는데 아셨네요? 셀프네. 그래서 질량이 그게 아니야.
자, 그래서 위에서부터 빈칸 채워보시면 관성 채우셨죠? 관성 채우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질량이 큰 물체일수록 속도에 대한 뭐가 크다? 관성이 크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관성이 크다 적으시면 되고 거기 잘 적었죠? 물체 작용 힘이 0일 때 정지하고 있던 물체는 계속 정지하고 등속도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뭐한다? 등속도 운동한다 라고 적으시면 되고 물체의 작용은 R점이 0이면 물체는 뭐하거나 정지하거나 등속도 운동하고 있다. 물체가 정지 또는 등속도 운동하고 있다면 물체의 작용은 R점이 얼마다?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두 번째 계속도의 법칙. 총 세 가지인데 벌써 두 개, 하나 벌써 끝나죠. 두 번째 바로 나가죠. 두 번째는 F-N-A 식이 등장. 가속도 법칙에 지금 우리가 이 식을 배우고 이 식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다섯 글자로 운동크 방정식크라고 불러요. 운동방정식이라고. F-N-A. 그럼 이 운동방정식이 여러분 당연히 잘라 중요하겠죠. 그냥 잘라 중요해요. 여러분 이 식을 이제 앞으로 세워야 돼. 저 운동방정식 세워야 되는데 이 식에 그러니까 주인공이 있어. 주인공. 이 식의 주인공. 내 삶의 주인공이 나인 것처럼 이 식의 주인공. 김종호 뭐야? 운동방정식의 주인공 누군 거 같아? 뭐 어때 틀려도 돼? 편하게 했어. 어? 질량? 아니 질량 아니야. 질량 아니야. 지린 씨 뭔가 가속도의 법칙인데 가속도 되게 합리적인 추론이잖아요. 아니에요. 우진 씨 뭐예요? 힘 졸라 크니까 힘 같잖아요. 힘 아니에요. 는 아니에요. 주인공 물체예요. 물체가 주인공. 여러분 이걸 왜 얘기하냐면 왜 강조하는지 좀 들어봐. 여러분 이제 이거 문제를 졸라 풀러 갈 건데 이제 얘를 풀러 갈 건데 이제 물체가 이제 여러분 2개, 3개, 4개 이제 나올 거야. 여러분 뭔 생각이 나냐면 물체 하나당 운동방정식을 최소 1개는 세울 수 있다라고 파악하고 계셔야 돼. 다시. 우리가 문제를 풀 건데 문제에 물체가 3개가 나왔어. 운동방정식이 최소 몇 개 나온다는 거야? 각각 하나씩 주어지면 몇 개 나와요? 3개는 나올 수 있다. 그게 나중에 요령이 생기면 하나로 바꿀 수 있고 한 건데 일단 우리는 기초부터 할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 식에서 또 중요한 건 얘가 얘. 얘는 그냥 힘이 아니야. 얘는 뭐예요? 얘는 물체에 작용하는 뭐야 얘는? 보이나? 영식 이거 뭐야? 알통 안 보여 정은? 나 진짜 오늘 변태 돼? 답답하게 하네. R자인지 R자. 자 얘들아 F는 ma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라는 이 식이 운동방정식이라고 하고 이 식을 세울 줄 알아야 여러분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건데 그때 이 F는 뭘 넣어야 된다고? R자임을 넣어야 된다고. R자임을 넣으라는 뜻은 뭐예요? 힘을 다 뭐한 걸 집어넣어야 돼? 더한 걸 집어넣어야 돼. 근데 힘은 뭐의 일종이었으니까 1, 10 터의 일종이니까 벡터니까 방향이 있으니까 방향 고려해서 집어넣어야 되는 거고 방향 고려하는 건 별거 없죠. 같은 방향 뭐하고 더해주고 반대 방향 뭐 해주고 빼주면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아직 넘기지 말고 힘의 3요소를 잠깐만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오늘의 수업의 핵심이 또 나와요. 이제 슬슬 헷갈리기 시작해요. 힘의 3요소 자체는 어렵지 않죠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나요? 이 화살표 방향이 이제 힘의 방향이고 이 화살표 크기가 이 길이가 뭐가 되죠? 힘의 크기라고 표시하고 여기 마지막 여기 얘를 뭐라 불러야 돼? 힘의 작용점이라고 부르죠. 작용점. 작용점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여러분? 그렇지. 힘이 작용하는 위치라고
힘이 작용하는 위치가 작용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오늘 수업의 핵심은 이 작용점이 이제 여러분이 핵심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작용점.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2kg의 물체를 10N으로 오른쪽으로 이 kg 물체를 10N으로 오른쪽으로 밀고 있다. 그럼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2kg짜리가 있어요. 이걸 그림으로 표현해볼까요? 그럼 내가 이렇게 표시할까요? 10N을 아니면은 이렇게 표시할까요? 10N. 1번과 2번 중에 이 그림, 이 텍스트를 그림으로 표현할 거면 1번이 낫겠어? 2번이 낫겠어? 1번 어떤 느낌 졸라 잘 살아? 미는 느낌 잘 살잖아, 맞죠? 근데 2번 어떤 느낌이야, 뭔가? 당기는 느낌이네. 아, 그럼 1번 가야겠네. 아니라고, 승현아. 아니라고. 자, 무슨 말이냐? 여기서 핵심은 뭐야? 내가 지금 핵심은 뭐라고 했어? 핵심 뭐야? 작용점이라고 했어. 힘이 작용하는 위치가 졸라 중요하다고. 그러면 사실 1번과 2번 둘 다 그렇게 틀린 건 아니야. 1번이라고 해도 완전히 틀린 표현은 아닌데 하여튼 내가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야? 여러분 앞으로 항상 이 10N은 누구한테 작용하고 있으니까 2kg의 물체에 작용하고 있으니까 이 10N이라는 힘의 작용점은 누구한테 표시해줘야 된다. 이게 포인트야. 2kg한테 표시해줘야 돼. 그럼 이게 좀 더 좋은 표현이야. 헷갈리지 않는 표현이라고. 이걸 왜 중요시하고 왜 연습해야 되고 왜 신경 써야 되냐면 왜 여러분은 물체를 여러 개 볼 거니까 그래. 하나만 다루는 게 아니고 물체가 여러 개 나올 거니까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잘 표시해야 돼.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힘인지 잘 알아놔야지. 그래야지 뭘 구할 수 있겠냐. 알짜임을 구할 수 있겠지. 그래야지 여기다 집어넣겠지. 그래야지 NA를 구할 수 있겠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다시. 그래서 얘가 조금 더 좋은 표현이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항상 이 힘의 작용점 위치를 중요시해라. 민감해해라. 그래서 잘 신경 써라. 그래서 잘 표시해야 여기 안 헷갈리고 이제 이해할 수가 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작용과 반작용이에요. 여기는 조금 필기할 것도 나오고 해요. 작용과 반작용.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선생님 지금 기분이 굉장히 불쾌해요. 기분이 좀 나빠요. 왜 나쁠까요? 감히 지국다리가 날 당겨.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고. 오른발 맞았다고 왼발 두는 건 그건 예수님이나 가능한 거고 나는 그런 거 못하겠다고. 지금 지구가 날 당기니까 참을 수 없으니까 나도 뭐 하겠어? 나도 지구를 뭐 한다? 당기는 거지. 그러니까 힘은 뭐가 있다고 보시는데 힘은 짝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해요. 힘은 짝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많이 예를 드는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선생님의 뭐죠 여러분? 강철과 같은 주먹이죠. 벽이라고 했다 칩시다. 어떤 상황? 이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 쩌저저 들렸죠? 어우 쉣! 세 번째 이거 조심해야 돼. 내 거 아닌데 여러분. 무질 뻔했죠 방금? 알죠 여러분? 느낌 알죠? 조금만 나 힘 줘도 알지? 자, 이 주먹과 벽이 맞닿아 있는 상황이야. 이때 힘이 몇 개 생긴다고? 2개 생긴다. 잘 들어. 주먹이 벽을 미는 힘과 벽이 주먹을 미는 힘 두 가지가 생깁니다. 그러면 잘 들어봐. 주먹이 벽을 미는 힘이란 이 힘은 작용점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동현 씨. 벽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잘했고 너무 짜증나는데. 벽이 주먹을 미는 힘은 보면 정우 씨 어디 작용하고 있을까요? 자 늦었어. 자 이제 좀 늦었어. 1초 늦었어. 늦었으니까 내가 알려줄게. 내가 알려줄게. 이걸 헷갈리지 않는 방법을 알려줄게. 헷갈리지 않는 방법은 뭐냐면 자, 이 문장에 이렇게 있잖아. 이 문장에서 어디에 힘이 작용하는지를 바로 파악하는 방법은 예를 들면 이거야. 일단은 정우한테 내가 절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쩔 수 없이 오늘 교육을 위해서 내가 정우 싸대기를 때릴 거예요. 내 손이 정우의 뺨때기를 미는 힘은 정우 씨 누구한테 작용했죠? 저한테. 그럼 주먹이 벽을 미는 힘은 누구한테 작용했죠? 다시. 주먹은 너 맞아야겠는데? 네? 다시. 내 손이 너의 뺨을 미는 힘은 누구한테 작용했어? 저한테. 그래. 내 손이 너를 밀었어, 맞지? 주먹이 벽을 미는 힘은 누구한테 작용했다고? 벽은 그렇지, 바로 나오잖아. 맞으니까 알잖아 이제.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자, 이렇게 누가 누구를 뭐하는 힘 이렇게 나왔으면 작용점의 위치는 항상 어디 있다는 거야. 을르를 우리가 뭐라고 했어? 주어라고 배웠잖아. 누가 끄덕이죠? 목적어예요, 낫겠죠? 자, 목적어에 있잖아, 목적어. 여기가 그럼 힘이 작용하는 위치라고 지금. 뭔 말인지 알겠어? 중요해. 그럼 봐, 얘를 봐. 주먹이 벽을 미는 힘은 누구한테 작용하니까 지금? 벽한테 작용하죠. 그럼 누구의 점 찍어? 벽에 점 찍어. 그럼 주먹 미는 방향이니까 이 방향 이렇게 표시하면 돼. 그럼 얘가 이 주먹이 벽을 미는 힘이 되는 거야. 또 벽이 주먹을 미는 여기 점 찍어. 이렇게 표시해야겠죠. 벽이 미는 건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가 벽이 주먹을 미는 힘이 된다 이거지. 뭔 느낌인지 알겠어? 또 하나 포인트는 뭐예요? 이제 이 주어와 이 목적어 자리를 뭐하면 자리를 바꾸면 뭐 할 수 있어? 반작용 뭐 할 수 있어? 깨또 얻을 수 있죠. 반작용 얻을 수 있다. 깨또 당연히 여러분 얘네들은 지금 방향이 어떤 것 같아요? 서로 같은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고 크기가 어떨 것 같아? 당연히 같아요. 그리고 얘네들은 또 이 작용점과 작용점을 이은 선 이걸 작용선이라고 해. 그래서 얘네 둘은 같은 작용선 위에 있어요. 어디 있다고? 같은 작용선 위에 있다. 이 둘은 이렇게. 그래서 그 빈칸을 조금 채워보면 별거 없죠. 거기 보면 어떤 물체 A가 B에게 F의 힘을 주고 있다면 B도 A에게 F를 주고 있다 말할 수 있다. 이때 상호간의 작용에 이 두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 힘의 작용점이 다르다. 적었나요? 뭐가 다르다? 작용점이 다르다. 작용점이 다르다는 의미는 뭐야, 얘들아? 이 힘과 이 힘이 작용하는 물체가 같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야. 자, 좀 더 들어봐. 여러분 좀 헷갈리셨어요. 내가 이렇게 벽을 밀고 있어 이렇게 진짜. 붙어 있으니까 작용점이 여기서 붙어 있는 쪽에서 같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도 힘은 두 개가 발생하는데 내가 내 주먹이 벽을 미는 힘과 벽이 내 주먹을 미는 힘 두 개가 발생하는데 이 두 힘의 작용점은 같다고 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이 두 힘이 작용하는 대상이 뭐하니까? 다르니까. 그럼 그걸 증명하는 방법이 뭐겠어? 다르다는 걸 증명하는 방법 뭐예요? 봐봐, 내가 튕겨 나왔잖아 지금, 맞죠? 내가 왜 튕겨 나왔어? 누가 날 밀었으니까. 칠판이 날 밀었으니까 내가 튕겨 나왔고 그만큼 또 칠판도 밀렸어 안 밀렸어? 조금 밀렸잖아, 맞죠? 그러니까 방금 발생한 이 두 힘은 같은 위치에서 작용했다고 하면 돼, 안 돼? 같은 물체에 작용했다고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서로 다른 물체에 작용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추가로 또 살짝 필기해야 될 게 있어요. 별건 아니고 간단한 거예요. 두 힘의 평형이라는 건데 힘의 평형이라는 건 뭐냐면 R자 힘이 얼마인 걸 말해요?
0인 걸 말해요. 알짜임 0인 걸. 알짜임 0인 상태. 그럼 알짜임 0이니까 당연히 여러분 어떤 상태야? 뭐 하고 있냐고. 정지 또는 뭐예요? 분석 또는 하고 있겠죠. 이렇게 있죠.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보면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으면 이 물체한테 이제 이쪽으로 F, 이쪽으로 F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때 어때요? 이 두 힘의 크기는 어때요? 같고 방향은 반대고. 그런데 이 두 힘은 같은 물체의 작용이에요? 다른 물체의 작용이에요? 같은 물체의 작용하는 거죠. 그게 차이점이죠. 작용 반작용은 뭐예요? 이 작용 반작용은 몇 개의 물체? 두 물체에서 작용하는 어떤 상호작용이고, 이 두 개의 힘의 평형을 이루려면 얘는 몇 개의 물체? 한 물체를 대상으로 따지는 거라고. 얘는 한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합이 0이다라는 뜻이라고 지금. 근데 얘도 뭐가 성립해? 얘도 같은 뭐예요? 이 작용선 위에 두 힘이 있어야 돼. 이 작용점과 작용점을 이은 선, 작용선 위에 이 두 힘이 이렇게 존재한다. 그냥 간단하게 그냥 정리해 주세요. 그러니까 작용점이 다르고 작용선이 작용점도 그냥 같다고 볼 거예요. 왜냐면 같은 물체 안에 있으니까 작용점이. 근데 같은 물체에 작용하면 작용점이 같다고 볼 거예요. 디테일하게 작용점이 다른 거 나중에 해야죠. 자, 대충 정리했으면 예제를 보시면 예제 1번에 1번 손이 벽을 미는 힘의 반작용은 뭐죠? 누가 누구를 싸늘하다 가슴에 빗을 하고 있습니다. 꼭 시켜야 되는 거야, 얘들아? 윤식여봐. 벽이 손을 미는. 그렇지. 여기 생각해보면. 두 번째, 손이 벽을 미는 힘의 작용점은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그 밑에 공통점. 두 힘의 평형과 작용 반경의 관계에서 공통점은 두 힘의 크기가 어떻고 같고 방향은 어떻다? 반대고 두 힘이 같은 작용선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차이점 작용 반경은 몇 개 물체? 두 물체에서 작용하는 두 힘의 관계고 두 힘의 평형 몇 개 물체? 한 물체에서 작용하는 두 힘의 관계가 됩니다. 좋아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